결국 다 늙어 죽는다. 이 말이 이렇게 마음에 쿵 내려앉을 때가 있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잘 준비해도 몸이 망가지고 친구들 하나둘 떠나고 결국 혼자 남아 시들어간다. 이게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결론 같아서 준비가 다 무슨 소용이냐는 허무감이 몰려오기도 해요. 그렇다고 너무 기운 빠져서 살면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어요. 그게 정해진 결말이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낼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끝이 보이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선명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노후 준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하냐, 이런 계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남은 내 시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거죠. 제가 만난 어떤 72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정말 부지런하게 준비하셨어요. 연금도 착실히 넣었고 집도 작게나마 마련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몸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허리가 아프고 당뇨약도 먹고 병원에 다니는 게 일과가 되었죠. 그분이 한탄하셨어요. 이렇게 병원에 돈 쓰려고 평생 모았나 싶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병원비라도 걱정 없이 쓰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하고 마음을 달래셨어요. 준비가 완벽하게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아플 때 최소한의 여유가 있다는 건 분명 위안이 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이 있어요. 64세 남성분인데 본인 입으로 나는 젊어서는 돈밖에 몰랐다 하시더군요. 결국 회사에서 명퇴당하고 나서 크게 허무해졌어요. 처음 12년은 하루 종일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 푸념만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혼자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러다 나도 허무하게 죽겠구나. 그때부터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산책을 시작했대요. 술을 줄이고 마을회관에서 노인 일자리도 신청해서 주차 정리하는 봉사를 하셨죠. 돈은 많지 않지만 몸은 덜 망가졌대요. 자기가 자기를 구한 거죠. 인생은 결국 비극인데 내 남은 장면을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연출해야겠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참 멋있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제 친구 어머니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 78세인데 파킨슨병 진단받고 많이 힘들어하세요. 손이 떨리고 움직임이 불편해지니 자존심도 많이 상하시죠. 처음엔 가족들한테 소리도 많이 지르고 내가 죽어야 끝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실 정도로 절망하셨대요. 그런데 주변에서 방문 물리치료 선생님이 오시고 일주일에 한 번 마을 노인회관에서 동네 분들이랑 노래 부르고 수다 떠는 걸 시작하셨거든요. 그 뒤로 표정이 달라졌어요. 병은 그대로지만 마음이 덜 무너졌어요.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늙는 건 부끄럽지 않다. 나는 아직 사람이다. 이 말이 저한테도 큰 울림을 줬어요. 우리는 분명히 늙고 병들고 죽어요. 자연의 섭리죠. 그렇다고 이걸 그냥 끝이라고 정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남은 삶이 정말 비참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 어쩔 수 없는 비극 속에서라도 내 역할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즐거움을 하나라도 붙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노후 준비의 진짜 의미 아닐까요? 노후 준비는 단지 돈 모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죠.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는 것.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누군가와 소통하고 연결되는 것. 나만의 기쁨을 찾고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해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가장 빨리 늙게 하는 건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다. 이게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 후에는 뭘 하든 내가 오늘 이걸 해서 좋았다는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반찬 하나를 만들어도, 손주한테 전화 한 통을 해도, 동네 친구랑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이런 사소한 게 결국 우리 노후의 품격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고 가진 게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 달라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공식은 없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걸 위해 준비하는 게 진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해요.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아요. 스스로 해야 하고 스스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결국 죽지만 남은 인생은 아직 우리 거예요.
당신 거예요. 그러니 제발 자신을 위해서 즐기세요.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한숨 돌리고 밥 한 끼라도 맛있게 먹고 마음 맞는 사람과 수다 한판 떨고 몸이 허락하는 한 발이라도 걸어 다니고 이게 사는 거잖아요. 비극적인 결말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남은 인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길러두는 것. 그게 정말 잘하는 노후 준비입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인생은 결국 비극이다 하라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준비를 멈추면 비극이 훨씬 빨리 더 고통스럽게 찾아오죠. 이번에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남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 정말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수치, 팁을 담아 실질적인 전략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 돈 노후 재정 관리의 실체입니다. 많은 분이 노후 준비연금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연금은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받냐보다 중요한 건 얼마를 쓰며 살 수 있느냐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 대략 월 6,070만 원대예요. 부부가 둘 다 연금 받으면 12만 140만 원 정도. 이게 노후의 기본 소득이죠. 하지만 통계청이 밝힌 1인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20만 원 정도 최소 생계 수준이고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면 180만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나와요. 즉 국민연금만으로는 빠듯한 거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차액을 어떤 식으로 메울까? 가 중요합니다. 이때 흔히 권하는 전략은 적은 금액이라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추가로 준비하기.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자산연금 활용 검토하기. 소액 아르바이트 노인 일자리 참여하기. 지출 구조를 철저히 줄여서 고정비를 낮추기. 예를 들어 제가 만난 67세 아주머니는 시골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세요. 서울 살던 큰 집을 팔아 시골로 내려가 2억 정도 싼 집으로 옮기고 남은 차액으로는 예금 이자와 월 60만 원대의 주택연금을 만들어 생활을 유지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전략이죠. 가장 쉬운 팁을 하나 드리면 지출 다이어트표를 만들어 보세요. 매달 고정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를 일일이 적어보고 최소 10% 이상 줄이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매달 10만 원만 줄여도 연 12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은 평생 약값, 교통비, 손자 용돈 등으로 쓸 내 자유비가 돼요. 많은 분이 줄일 게 없다고 하지만 해보면 나옵니다. 실제로 보험 재설계만으로 월 5만 10만 원 줄이신 분 정말 많아요. 2. 건강 돈보다 중요한 노후 자산.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돈의 가치는 급락합니다. 노후 의료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1인당 연간 의료비가 약 400만 원 정도예요. 이는 전체 평균의 4배가 넘습니다. 즉 건강을 조금만 유지해도 의료비에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팁은 근력 유지입니다. 40대 후반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하는데 근육이 줄면 넘어지고 골절돼서 병원비가 폭증합니다. 70세 넘어서 골절되면 회복이 잘 안 되고 삶의 질이 급전직하합니다. 그래서 하루 1520분이라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꼭 넣으셔야 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벽 짚고 팔굽혀 펴기, 탄력 밴드 스트레칭 이런 거면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실용적인 전략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 노후 건강 비용이 2배 넘게 듭니다. 혈압약, 당뇨약이라도 꾸준히 먹고 관리하는 게 훨씬 저렴해요. 약값 아끼자고 병원 안 간다가 아니라 오히려 병원은 꾸준히 가서 상태를 관리해야 병원비를 줄인다가 맞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치아 건강.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150만 원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노인 임플란트도 65세부터 2개 정도만 지원이 가능해요. 남은 인생 치아 관리가 의료비를 크게 좌우합니다. 하루 2번 양치질, 치간, 칫솔, 전기 스케일링 정말 싸게 평생 치아를 지킬 수 있는 보험이에요.
3. 관계와 심리적 준비. 돈과 건강이 준비돼도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힘들어져요. 노후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소속감 유지하기예요. 노인 일자리 참여, 경로당 활동, 교회나 성당 소모임, 취미동호회, 봉사활동. 이런 걸 사치가 아니라 필수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 발생률도 현저히 줄어들어요. 새로운 환경, 사람과의 대화가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퇴화를 막는다고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사례로 70대 중반인데도 동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에서 보조교사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부를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노후의 힘이에요. 연금보다 소중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나도 늙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연습을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주름이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덜 비참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진짜 준비가 가능해요. 준비가 된 사람은 덜 두렵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돈, 건강,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머지가 흔들립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의미 없고 건강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자유가 줄고 둘 다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살고 싶은 이유가 사라져요. 인생은 결국 비극이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이 참혹한 비극이 되지 않도록 차분하고 의미 있는 엔딩이 되도록 스스로 연출하는 게 우리에게 남은 책임이에요. 이건 누구도 대신 못 해줘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지출 줄이기, 근력 운동 시작하기, 관계 유지하기. 너무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노후를 바꿔줍니다. 우리 모두 끝은 같아요. 그렇다면 남은 장면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마치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잘 늙는 법이고 가장 현실적인 노후 준비법입니다.